동서양을 잇는 신비의 땅 인도. 그중 빠하르간지는 한국인에게 여행자의 거리로 유명한데요. 언제부턴가 그곳이 한 남자 때문에 들썩이기 시작했답니다. 애들이 너무 잘생겼다 하니까 좀 궁금도 했어요. 아, 얼마나 잘생겼길래. 보는 사람마다 얘 잘생겼다고 소문이 나냐. 이목구비가 일단 뚜렷하고 그리고 키도 좀 크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되게 괜찮은 외모예요. 한국말을 상당히 좀 잘하니까 한국인 여행자들하고 좀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편이고요. 버니로 통하는 남잔 빠하르간지에서 여행자를 상대로 작은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게에 대한 칭찬으로 인도 여행 정보 게시판이 도배가 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버니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글 하나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며 거짓말의 사기꾼에 말 잘하고 특유의 성격으로 사람을 잘 다스리는지요. 글을 쓴 이는 자신을 버니의 아내라고 소개했다는데요. 버니를 알던 사람들은 의아해했답니다. 결혼했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다들 그냥 한국인 여자를 사귀는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죠, 저희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버니는 분명 미혼이었고 곁에는 한국인 여자친구 은주 씨가 있었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버니의 아내라는 강미연 씨를 만났습니다. 버니와의 인연은 7년 전 인도 여행에서 시작됐다는데요. 거의 한 3주간을 델리에 좀 머물게 됐던 것 같아요. 돌아갈 때 뭐 메일이나 연락처를 다 물어봐서 가르쳐주고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친해졌다는 두 사람. 그 친구 어느 날 저를 좋아한다고 이제 고백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망설이는 미연 씨를 향해 버니의 애정 공세는 그칠 줄 몰랐고 결국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답니다. 사랑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게 순수하게 막 좋아하는 것만처럼 보이니까 얘가 정말 나를 좋아하나 보다. 국경을 초월한 이들의 사랑은 2011년 마침내 결혼에까지 이르렀다는데요. 미연 씨는 결혼을 앞뒀던 그해 여름을 잊지 못한답니다. 7월에 이제 청첩장을 제가 이제 막 찍어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떤 여자 쪽지를 보내서 자기는 여자친구다. 나는 누구냐. 버니가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미연 씨의 존재를 숨기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려고 뭐 혼인신고서라든지 청첩장이라든지 산모수첩까지 들고 나가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더니 내 말을 믿어라. 나는 그런 사이 아니다. 미연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는데요. 그녀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5개월 된 아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 이제 진통을 하면서 누워있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첨하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못 오겠다고 혼자 얘기를 나왔어요. 혹시 버니에게 출산한 아내의 곁을 지키지 못할 만큼 다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부산에 있는 제 친구한테. 니 출산해가지고 안 그랬나? 왜 근데 다른 여자랑 좀 다정하게 쇼핑을 하고 있네 하면서 이제 순간 귀를 의심했다는 미연 씨. 그리고는 버니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아직도 못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응?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신뢰를 잃은 미연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버니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는 겁니다. 게시판 운영자는 처음엔 개인사라고 여겨 관여하지 않으려 했답니다. 그런데 제 카페에다가 명예훼손 뭐 신고를 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글이 사라지는 거죠. 버니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글들을 지워나갔답니다. 혹시 그에겐 드러나선 안 될 비밀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인도에서 버니를 오랫동안 지켜본 이는 제일 먼저 여자 문제를 떠올립니다. 여자관계가 어땠어요? 인도에서? 맨날 바뀝니다. 제가 목격한 바도 4명, 5명. 그 보신 4-5명이 다 한국 여자였어요? 자기가 이제 한국의 연구를 더 가지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었더니 뭐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급히 인도로 향했습니다. 버니가 운영하던 PC방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는데요. 수소문 끝에 그의 지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버니의 복잡한 여자 문제를 꺼냅니다. ये दिन में हमारे जो स्टाफ के रूम है उस रूम में ये लड़कियों को लेके
अंदर रहता था। एक नहीं है, कई बार ऐसे लड़के लोग को लेके आता रहता था और बंद करके अंदर रहता था। तो उसके अंदर लड़के के साथ क्या करता था?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부산 돼지국밥 좋아해요. 막창 좋아해요. 부산 소주 맛있어요. 뭐 만약에 부산에서 어떤 철 모르는 아가씨가 갔다고 해요. 당연히 동하죠, 마음이. 미연 씨를 통해 알게 된 돼지국밥과 소주로 여자들의 경계심을 풀어놓은 다음 여름이라 슬리브리스를 입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팔 이렇게 잡으면서 이러면서 여기다 해 나오면 이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시라면 그런 것도 있고, 그냥 펴봐라. 뭐 이런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뭐 성관계라든지 그런 게 더 쉽게 넘어오게끔 그걸 유도하는 그런 것도 그런 직접 얘기한 거죠. 이게 하시시랑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되는 주. 그 성폭행으로 감옥을 간 전력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एक बार इंडियन लड़की से रेप कांड में हुआ था। ये न्यूज में आ गया था और आगे को पुलिस ने पकड़ लिया। ये न्यूज मैंने सुना देखा था, न्यूज में मैंने देखा था। 버니가 결혼을 미끼로 아버지 공장의 여직원을 성폭행해오다 그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이 신고를 했답니다.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버니는 인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요. Where apparently the session judge, from a reading of the judgment, has been a bit lenient towards this gentleman. So therefore, even on this ground, I believe the session judge let him free.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사회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게 그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인도 사회의 가부장적인 특성과 피해 여성의 낮은 신분 등으로 유죄의 판결이 어려웠을 거라는데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잊고 싶다고. 그게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 잊어버리고 싶다고.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알리려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뭐 그랬더니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고. 사실을 알리고 위험을 경고한 이들을 버니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답니다. 총 9명 거죠. 고소당한 사람은. 또한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는데요. 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된 후 인터넷에 그에 대한 글을 올리자 제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저를 죽이겠다. 인도는 3만 원만 주면 청구살인이 가능한 곳이다. 땅이 워낙 넓으니 죽여서 사막에 버리고 아무도 찾지 못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글을 지우게 했습니다. 매력적인 가면 뒤에서 그가 노린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버니에게 직접 물어야겠습니다. 2년 전 인도를 떠나 한국에 온 그는 현재 지방 도시에 있다는데요. 주로 인도 음식점에서 일을 했답니다. 인터넷 같지도 않고 싹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자. 근데 이제 근무 시간도 어기고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 식당에 일하고 있는데 뭐 여자들도 자꾸 뭐 집으로 가자고 결혼을 잡았는데 여행하자고. 남편 있는 여자를 꼬시려고 했어요. 외국인 슈퍼 한쪽에는 외국인들이 항상 모여있어요. 해가 지면 외국인 거리로 알려진 곳에 버니가 종종 나타난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제작진은 한 무리에 섞여 있는 버니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바쁘게 걸음을 옮기더니 누군가의 오토바이 뒤에 오릅니다. SNS를 통해 버니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도 여행을 준비 중이라고 하자 그는 선뜻 만남에 응했는데요. 그럼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많이 있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 몇 살 뭐요? 28? 나이 17. 실제 나이보다 5살을 낮추는 버니.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습니다. 인도에 빠르긴 가요. 델리 하루만 괜찮아. 하루 많이 필요 없어. 아그라 가요. 아그라도 750에 2만 원. 아무튼 2만 원이 15,000원에 다 주고. 제작진이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꺼내자 결혼 안 해요. 인도 가서 결혼할 생각 없어요. 한국에서 살 거예요. 아 진짜요? 먼저 제일 좋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인도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뭔가 비즈니스 하는 것 같아 보였나 봐요. 허황된 꿈이 좀 컸어요. 코리안 드림인 거죠. 미연 씨와 혼인 신고를 서둘렀던 것도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놓고 정작 이혼을 하자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두 코리안 드림을 위한 것 같답니다. 그의 허황된 꿈이
이젠 아이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다는데요. 10월 12일이 9번째 면접 교섭일. 이게 마지막인데요. 12시부터 2시까지요. 버니는 면접 교섭권을 청구한 뒤 벌써 2달째 문자만 남길 뿐 아들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만 있을 뿐 의무는 없는 면접 교섭권. 이것 때문에 그가 어떤 제약도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데요. 미연 씨는 아이에 대한 버니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답니다. 면접 교섭권이 있으면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니까 귀화를 받기 위한 5년 이상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면접 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라고 보고 있어요.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서야 이제 제한 또는 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온 면접 교섭일. 아들과의 약속 시간이 지났지만 버니는 집을 나설 기색이 없습니다. 대체 그에게 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SBS에서 나왔거든요. Yes, sir. What do you want? 맞죠? Yeah, tell me. I don't speak Korean, English or something. 한국어 할 줄 알잖아요. No, I don't speak Korean. No. 이틀 전 유창했던 한국어는 어디로 가고 오직 영어만 고집하는 버니. I don't want to talk with them. This is my lawyer, okay? You want to talk with my lawyer? 그러니까 실제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면접 교섭권 신청했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보기 위해서 신청을 했죠. 비자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가 한국에 남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PD님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분히 지금 인종차별적 발언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지 않는 이유를 묻자 대뜸 인종차별적 발언이랍니다. 자기들이 억울하다 올리고 게시를 하고 허위의 사실을 막 적시해서 인터넷에 올리니까 그걸 지워야 되겠죠. 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럼 검사님하고 판사님이 알아보겠죠. 왜 피디님이 그러시나?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쪽은 버니랍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당연하다는데요.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그는 또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제작진 앞에 경찰차가 멈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SBS 저 궁금한 이야기 Y팀이고요. 취재한다고 왜 쫓아다니시고 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할 얘기 전혀 없어요 우리한테. I don't want. Do you miss your son? That's my problem. That's my thing, not your thing. I don't meet, not your problem. Go from there. I'm coming again next time for me. I'm 이번에도 버니는 법 뒤에 숨어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자신이 꿈꾸던 삶을 이루기 위해 항상 법을 이용해왔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버니가 믿는 약속의 땅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은 수많은 외도로 가정을 파탄내고도 사생활과 명예를 들먹이는 자,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만 행사하는 아빠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